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2018년도 문제 유형 두 번째 B형입니다. A형하고 약간 다른 것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볼게요. 마찬가지로 입력하는 거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좋은데 여기는 재소문자가 섞여 있어요. 아까 문제는 대문자만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날짜는 뭐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전화번호는 한 칸 띄우고 괄호 닫고 한 칸 띄우고 뭐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주소지 실적은 12530 쓰시면 돼요. 이거를 만약에요, 얘를 12530 35100 65000 35000 58260 8352 14053 얘를 블럭 잡아서 쉼표 쌀 찍으면 안 돼요. 얘를 쉼표 쌀 찍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벽에서 떨어져요. 얘는 벽에 붙어 있잖아요. 이 값을 자세히 보시면 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테두리선에. 그러니까 얘는 벽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쉼표가 찍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숫자에 가서 천 단위를 구분기호 찍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벽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 샵샵 0을 써주시면 돼. 샵, 샵샵 0. 잠깐만. 여기. 예. 다시 보세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 샵샵 0을 써주면 돼요. 그럼 벽에 안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 있는 쉼표 스타일 같은 걸 찍으면 벽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숫자에 가서도 이렇게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쪼도 벽에 떨어져 있잖아요. 가서 셀 서식을 자세히 보시면 요런 말이 써 있어요. 요런 거. 셔커마 샵샵 0 밑줄 한 칸 떨어져 있어요. 벽에서 한 칸 떨어뜨리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벽에서 떨어지는 걸 빼주면 벽에 붙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다? 12530이라고 쓰면 되는데 일일이 쓰기 귀찮다는 얘기잖아요. 35,100 65,000 이렇게 쓰시면 벽에 붙어요. 벽에 붙는데 귀찮다고 해서 쉼표살 찍어주고 컴마가 찍혔으니까 끝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요렇게 벽에 붙은 상태로 써주셔야 돼요. 일일이 컴마를 찍든지 아니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거로 하든지 요거로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이건 뭐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굵게 노랑 뭐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굵게 노랑. 그러니까는 얘들은 병합하고 얘들은 또 병합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C의 네 번째부터 G의 네 번째, C의 네 번째부터 G의 네 번째,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굵게 노랑. 야, 굵게 노랑 이렇게 칠하는 거죠. 잠깐만, 이건 아닌가요? 다시 원래대로 하나 둘셋 네 군데네. 그러면 하나 둘셋 네 군데만 하네. 이거 하면 안 되겠네. A 첫 번째부터는 하라는 말이 없네. 본능적으로 막 해버리면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에 C의 네 번째부터 여기는 노랗게 칠을 하고 굵게 하고, 그 다음에 C5부터 H3까지는 H13까지는 몇 개가 나오래요. 몇 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찍혀가지고, 그러면 뭐 샵콤마 샵샵 0 다음에 개 쓰면 되겠네요. 뭐 그렇죠? 그렇게 개 쓰면 되고 이렇게 0일 때도 0이라고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해서
테두리 선 하나 넣어주고, 굵은 선 넣어주고, P5부터 P12는 요거는 이름을 뭐 제품명 이름 넣어주는 건 뭐 그대로 해주면 되고, H 7번째 메모 삽입하고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쓰고, 컨트롤 1번 자동. 그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하셔도 되고, 검토 탭에 가서 표시해라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예. 검토에 관련된 메뉴가 메모에 관한 메뉴가 검토 탭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우리 쉽게 오른쪽 눌러서 작업을 했는데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얘는 더블 클릭할 수가 없어요. 이 메모가 들어가 있는 틀 자체는 더블 클릭이 안 되니까는 컨트롤 1번. 그래서 자동 크기라는 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마지막에서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엔터 치시는 분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뒤에는 클릭하시고요, 백스페이스 눌러주면 점점점점이 올라가요. 그 다른데 클릭하면 한 줄짜리로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본 작업 3번 A 네 번째부터 G15가 직위가 주임이면서 급여자가 총 급여가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굵게 파란색 수식, 그게 뭐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에다가 주임이면서 급여가 400만원 미만이니까 는 AND 안에다가 직이라는 셀 F4번 키는 주임, 총 급여 클릭하고 F4번 키 2번 작다 400만원 괄호 닫고, 그러면 서식에 가서 굵게 글꼴 색깔은 파랑 확인 주임이면서 400 미만이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수식을 어떻게 썼는지. 이게 썼단 말이에요. 는 AND 직이라는 셀 달러가 한쪽에만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 급여 셀 400만원 미만. 간혹 실수해서 동글뱅이를 하나 지우거나 모르고 두 개를 누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4천만원 또는 40만원 이렇게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나왔던 유형이니까. 계산 작업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죠? 동부 지점인데? 동부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 합계를 계산하시오. 100회짜리에서 올림 하래요. 올림. 그 라운드 없으면 되겠고. 올림이니까. 그래서 1000회짜리까지 표시하시오. 100회짜리에서 올림하는 거 1, 20, 100 마이너스 3 쓰면 되겠네. 여기는 라운드 업 값 자릿수. 여기서 말하는 자릿수는 마이너스 3 쓰면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거니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뒷섬 써야 되겠죠? 근데 조건을 여기다 쓰래요. 여기가 지점이 동부. 그냥 여기를 선택해도 되는데 밑에다 조건을 걸래요. 그럼 걸어야지 뭐 어떻게. 그러면 뒷섬 가로 열고, 매출까지만 잡아도 되겠지만 그냥 순위까지 잡을게요. 그리고 매출액에, 그리고 조건은 지점이 동부. 그러면 하나, 둘, 두 개인가요? 동부가 두 개인가요? 북부, 동부, 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요게 값이니까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뭐. 한번 마무리 줘볼까요? 요 앞에다가 라운드 업,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3, 깔끔하게 딱 답이 나오겠네요. 네. 이번은 뭐죠? 상여금이 120만원보다 크면서 상여금이 120만원보다 크면서 기본급이 얘네들 평균보다 평균 이상이어야 된대. 그러면 두 함수를 써야 되니까 이러면 쓰겠네요. 뭐 는 count if s 괄호 열고 범위 조건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그리고 앰퍼샌드 몇 명 이렇게 쓰면 되겠네.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여금이 이래야 되고, 한번 써봐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상여금이 120만원보다 크고, 여기다가 옆에다 써볼까? 는 count if s 상여금 중에서 컴마 크거나 같다 120만원 120만원. 그 120만원을 쓴 사람은 6명이고, 그 다음에는 기본급이 평균 이상인 사람, 기본급 이상인 인원수.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콤마 평균 이상이라는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는 크거나 같다 하고 평균이 얼마인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평균이 얼마인지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조건을 걸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범위 1은 상여금이고 여기는 크거나 같다 12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급이고 여기는 뭐냐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본급의 평균 이상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아까처럼 120만원이면 크거나 같다 120만원 쓰면 되는데 평균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평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는 써야 되겠고 평균은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쓰는가? 라고
라고 쓴다면 그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그렇죠? 답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크거나 같다 얼마가 나와야 돼. 이렇게 크거나 같다 120만원 쓰면 좋은데, 평균이 만약에 300이다 그럼 크거나 같다 300이라고 쓰면 좋은데 300인지 500인지 모르잖아요. 지금요 모르잖아요. 평균이 얼마인지를. 얘네들의 평균은 여기다 쓴다면 는 에버레이지 하고 블럭을 잡아주면 평균이 288만 1875가 평균인가 봐요. 그럼 이 값을 사실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지. 이렇게 이걸 조건을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렇지. 근데 모르잖아. 이거를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먹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 거지. 크거나 같다 앰퍼샌드. 그게 결합이 됐어요. 앰퍼샌드랑 그 다음에 평균값이 나왔잖아요. 288만 이거 이렇게 288만 1875라는 값이 나왔잖아요. 그 평균값하고 크거나 같다라는 글자가 결합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 문제가 많지가 않았었어요. 실제로는 몇 번 나오긴 나왔는데 이렇게 결합해서 조건부에다가 써주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만원 이상 그럼 크거나 같다 120만원 이러면 좋은데, 세 번째로 큰 값 이상 이럴 수도 있잖아. 중간값 이상 이럴 수도 있잖아요. 중간값 이상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크거나 같다 하고 앰퍼샌드 그 함수 이런 거죠. 는 크거나 같다 그리고 여기다 앰퍼샌드 함수 그 써주면 어느 함수값에 의한 결과치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던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면 이런 경우인데, 그럼 이거는 이제 결과가 뭐다? 크거나 같다 하고 아까 288 187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몇 명.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지금 120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셋, 288 이렇게 4명. 이거 된가 보다. 그렇죠? 요 4명이죠. 120만원 이상 돼야 되고, 120만원 이상 돼야 되는 사람들은 여러 대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6이 있는데, 평균 기본급의 평균이 288만 이상이 되니까는 285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네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문제 3번. 왼쪽에서 8번의 문자가 1 또는 3, 뭐 남 2 또는 4, 그럼 연대. 이거는 뭐 항상 했던 문제예요. 추수, MID, 주민번호, 그러니까 C의 17번째 셀이 되겠죠? 컴마 8번째 한 글자. 이 값에 따라서 1이면 뭐다?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지금 이제 네 가지를 고르는 거잖아요. 1, 2, 3, 4 중에 하나. 근데 이제 5, 6, 7, 8도 있잖아요. 그럼 5, 6, 7, 8 또 쓰면 되죠. 예. 지금 성별 코드가 요거로 끝났지만은 성별이 또 있잖아요. 저기는 지금 주민번호가 1, 2, 3, 4만 써 있지만 5, 6, 7, 8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되게 편하겠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요것만 쓰면 되고, 요것만 써서 이거를 이제 OR을 쓰면 어떻게 돼요? OR을 쓰면 이거를 는 if OR MID C 17번째 셀의 8번째 한 글자가 1 또는 MID C 17번째 콤마 8번째 한 글자가 3 이런 경우라면 남 아니면 여.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왔던 유형이 이거예요. 1 또는 3 그렇죠. 1 또는 3이면 남 아니면 2 또는 4는 안 물어봐도 되죠.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근데 만약에 성별 코드가 1, 2, 3, 4, 5, 6, 7, 8 그러면 어떻게 돼요? 8가지가 있으면 1 또는 3 또는 5 또는 7 해갖고 5 안에다 4가지를 묶어야지. 그렇죠? 이게 만약에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게 5 보다 7을 쓰게 되면 얘는 아까 어떻게 썼냐면은 그냥 뒤에다가 붙이면 되는 거죠. 얘는 그냥 뒤에다 쭉 8개를 4개를 더 나열하면 되는데 얘는 1 또는 3 또는 5 또는 7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라고 쓴다 그러면 벌써 보세요. 얼마나 많이 꽉 붙이는지. 우리 답은 이제 이거로 처리하면 되는데 실제 업무상에서는 어떤 함수를 쓰라고 하는 거는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실무 업무에서는 내 맘대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맘대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거죠. 그게 저 같으면 얘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홀수는 남자, 짝수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쓸 수도 있다? 는 if MOD MID C 17번째 셀에 8번째 한 글자를 잘라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뭐다? 여 아니면 남. 이거로 끝나지. 이거를 거꾸로 1이라고 쓰면은 여기가 남이 되고 여기가 여가 되는 거죠. 나머지가 0이라는 건 짝수니까 여자분이 앞에 오는 거고, 나머지가 1이라고 하는 건 홀수니까는 남자가 앞에 오는 거고.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동일한 경우니까는. 그러니까는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추수 미들만 써라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고, OR 함수를 쓴다 그러면 if 함수하고 OR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 MID 함수를 MOD로 나머지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길지 않고 짧게 끝날 수 있다 이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걸 쓰시는지는 여러분 판단이고, 시험에서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 문제는 뭡니까? 표 4번. if 라지래 1등 최우수 우수 공백 셋 중에 하나네. 는 if 조건식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다시 if 조건식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거짓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는 if 조건식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단순 조건이죠. 이거냐 저거냐. 얘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또 다른 경우. 그러니까 최우수냐 우수냐 공백이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잖아요. if문이 2가지지. 2번 나와야죠. 이거는 경우의 수가 2가지인 경우에는 한 번만 나오면 되고. 그럼 여기서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 함수를 가지고 만약에 쓴다 그러면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이냐 라고 물어봐서,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최우수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은 뭐죠? 총점이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냐 라고 물어봐서, 그렇다면 뭐다? 우수라고 하면 되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때는 공백 처리하면 되겠지 뭐. 그렇죠. 그럼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거를 무슨 함수를 쓰라고 했냐면은 라지 함수를 썼으니까 라지 i의 17번째부터 i의 24번째 값의 1이 누구랑 같다면, i의 17번째 나랑 같다면, 그 사람이 나라면 이거죠. 근데 여기는 달러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달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 사람이 1등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2로 쓰면 되지. 공백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를 i17을 여기다 쓰면 돼요. i17을 는이라고 여기다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돼요. 어차피 결과는 동일한 거예요. 내가 제일 크다고 하는 값하고 같으니? 라고 물어봐도 되고, 제일 큰 값이 나니? 라고 물어봐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럼 얘를 쓰게 되면 보편적으로 뭐 저는 이런 아래 방식을 쓸 텐데 그건 상관없으니까는, 잠깐만, 괄호 하나 빼먹었다. 그 뒤에 괄호를 하나 빼먹었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if에서 괄호 하나 라지 괄호 닫고, if에서 괄호 하나 라지 괄호, 그러니까 뒤에 괄호를 두 번 닫아야 되는데 모르고 한 번만 닫았으니까, 그거는 엔터 치면 알아서 두 번 닫혀지니까요. 5번 문제는 는 if에라 어떤 함수를 하던 계산 작업을 하겠죠. 계산식이 들어가겠죠. 이 계산을 했는데 계산하다 보면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어떤 값이 있거나, 계산식이라고 하지 않고 값인데 이 값에 에러가 안 나면 그 값이 나오는데, 에러가 발생한다면 뭐라고 하시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면 코드 오류라고 출력을 해. 여기다 코드 오류라고 쓰면 되겠지 뭐. 한번 해보죠 뭐. 왼쪽에 한 글자인가 봐요. 왼쪽에 첫 번째 문자 이거. 는 hlookup left, 이 왼쪽에 있는 한 글자의 값에 따라서 어디? 이쪽에 컴마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거 정확히 일치. 그랬더니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네요. 에러가 나는 경우 있죠. 왜냐면 A로 시작하는 코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히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죠. 그래서 if error를 앞에서 써주면 되죠. if error, 그리고 저 끝에다가 코드 오류라고 이렇게 쓰면 그러면은 이상이 없겠죠? 자동 처리했을 때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코드 오류라는 메시지를 출력하시오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죠. 그 다음 분석 작업. 지금 분석 작업 결과를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학과별로 합계가 나왔어요. 왼쪽에 두 과목의 합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끝에 총점의 최대값이 나오게끔 했어요. 그럼 이걸 학과별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오름차순 하면 되겠네. 그렇죠. 학과 기준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대요. 하면 되지. 자, 학과에다 놓고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됐고,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하시오. 당연히 그룹화 항목은 뭐다? 학과. 그리고 출석점수와 평소점수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총점에 대한 아까 보니까는 최대값 구하는 것 같은데요. 최대값.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집 해제하고, 그러면 총점에 대해서 최대값 나오고, 그리고 출석 평소에 대해서는 합계가 나왔고, 예, 정확하게 나왔네요. 뭐 얘랑 쟤랑. 자, 지금 보시면 그대로 다 잘 나왔어요. 과거에 정렬이라는 작업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이게 좀 특이한 거니까 한번 해볼게. 이 데이터 포지션에다 놓고 정렬을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안 되니까 정렬 대화 상대를 누를 겁니다. 이 정렬 뭐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셔도 상관없는데, 정렬 대화 상자에 가면 첫 번째 기준이 뭐다? 포지션이다 라는 거죠. 포지션. 아까 문제지 보니까 포지션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라고 되는데,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이 아니라 내 맘대로잖아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가셔야 돼.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이 순서대로 기록을 하셔야 돼요.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투수 엔터, 포수 엔터, 내야수 엔터, 외야수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그 추가하시면 돼요. 그 확인 누르시면 그 순서대로 나열돼요. 확인 누르면 오케이.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에니까 다시 정렬해 가서요, 2차 기준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2차 기준. 2차 기준 왜 그러냐면, 이건 1차 기준은 포지션인데 동일한 포지션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투수, 포수 둘 다 똑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 추가를 눌러서 가입 기간을 갈 거예요. 가입 기간. 기준 추가 가입 기간을 갈 거예요. 가입 기간. 근데 값이 아니라 뭐야? 색. 우린 지금까지 정렬을 글자 값을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셀 값을 기준으로 할 건데, 위에 표시대로 하는데 요걸 잘 찾아보셔야 돼요. 215, 228, 188을 찾을 건데, 이때 셀 색은 뭐냐면 특별한 색을 지정해 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요거 216, 228 맞아요? 이게 215, 228, 188 맞아요? 요거
여기 보니까 색깔이 껴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그 색깔이 위로 올라오게끔 하라는 거지. 하긴 같은 투수끼리는 색깔이 위에 올라오고, 같은 색깔끼리는 그 다음에 내야수도 같은 내야수라면 색깔이 있는 애가 올라오라 이거지. 색깔 기준으로. 다시 정렬에 들어가서 본다면, 첫째 기준은 포지션인데, 둘째 기준은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값이 아니라 셀 색이고, 이때 셀 색은 어차피 한 가지 색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 셀에 대한 색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셀 값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거 아까 그 색깔이라고 되어 있던 거 있죠. 여기 갖다 대보면 그 색깔이 뜰 거라, 책에서 말하는 문제지에서 216, 225, 228, 188. 얘가 위에, 아래가 아니라 위에. 우리 필기시험에 나왔잖아요. 정렬을 할 때는 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그러나 빨강이 위고 노랑이 위고 이게 아니라 어느 색깔을 지정해주면 그 색깔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렬하는 방법이 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필기시험에서만 냈던 내용을 실기시험에 한번 연습 삼아 낸 것 같아요. 그 다음 평균 매크로래요. 와, 평균이 많네요. 그렇죠? 단추를 C 18번째 부터 D 19번째 여기다가 평균이라고 쓰고 매크로 작동되게 한번 해볼게요. 개발도구 삽입에 가서 단추 여기다 지정해주고, 평균이라고 쓰고 기록 확인. 그럼 이거를 는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쭉 이렇게 해도 되고, 한꺼번에 쫙 블럭 잡고 나서 수식에 가서 평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자, 는 에버레이지 쭉 블럭 잡고 나서 엔터, 그리고 나머지 자동 채우기, 그 다음에 기록 종지. 여기다가 평균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평균이 착 나오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B의 3, B의 14, B의 3부터 B의 13까지 잠깐만. B의 3 여기, 그 다음에 D의 4 얘네하고 두 군데죠. 그렇죠? 이 두 군데를 빨간색으로 바꾸게 하는 건가 봐요. 너무 색다르게 문제를 내버렸는데 첫 줄을 뻘겋게 하는 게 아니라 칸을 뻘겋게 칠하는 거라서 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고 있어요. 다시 B의 3부터 B의 14,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D의 3부터 D의 14. 얘네들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지정해주는 그런 경우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빗면을 F 18번째부터 여기에다가 삽입 도형 빗면 해서 그릴 거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서식이라고 쓰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서식, 그리고 기록 확인. 자, B의 3부터 B의 14, D의 3부터 D의 14, 얘네들의 글꼴의 색깔을, 글꼴색을 빨강으로 하시오. 그 다음에 기록 중지.
원래는 검정색이었는데 자, 이걸 누르면 빨갛게 됐네. 그렇죠? 뭐 해결됐네. 예. 그 다음 차트 작업. 지금 결과가 이렇게 변해야 되니까 이렇게 제목도 넣어야 되겠고, 차트 종류를 바꿔야 되겠고, 법리 항목을 보니까는 별정 통신 서비스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 먼저 별정 통신 서비스 영역을 삭제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가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요렇게 하고 요거만 차트에 들어가게끔 차트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죠. 디자인, 데이터 선택에 가서 요렇게 블럭을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럭을 잡고, 그러면 정확히 들어간 거죠. 확인. 그래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잠깐만, 여기 색깔이 이상하게 됐다? 색깔이 이상하게 됐죠? 파랑, 빨강, 녹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나온 걸 봐서는 이 책에서는 지금 별정통신 서비스를 그냥 선택하고 제거한 것 같아요. 이 색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칼라 문제가 아니라 흑백으로 나오니 모르잖아. 원칙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요. 데이터를 선택할 때 데이터를 다시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랬더니 이 보라색이 사라졌잖아요. 빨간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여기 있는 별정통신 서비스를 제거한 것 같아요. 제거를 하니까 이렇게 파랑, 녹색, 보라색으로 남은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 누적 세로 막대형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근데 약간 벗어났죠? 벗어났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벗어난 거는 뭐 이따 해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만들어주고 차트 위에다가, 그 다음에 뭐 정보통신 서비스별 세부 인력이라 글자는 뭐 써주기 나름이니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밑에 2010 예, 클릭 하고 레이블을 가운데 이러면 들어가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열 막대 그래프를 더블 클릭을 해서 아무데나 계열 겹치기는 얼마? 0. 어? 0. 여기다 0 쓰는 게 빨라요. 여기다가 그냥 0 쓰는 게 제일 빨라요. 예, 그 다음에 간격 너비도 얼마? 0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가 생겼네. 뭐 이렇게. 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처음이라 조금은 생소한 문제가 나왔는데, 예, 푸실만 할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다 풀어봤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상공회의소가 뭐를 얘기하고 싶은가 라고 추측을 해보면, 차트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선택 영역을 그냥 마우스로 직접 드래그 하셔도 되고, 불필요한 거를 그냥 선택하고 제거해도 되고, 행렬 전환한다든지, 그래도 이상이 없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나왔던 이중축 혼합형, 이런 유형의 문제, 또 원형 그래프, 이런 두 가지 유형에만 시험을 내던 거를 이중축 혼합형으로, 지금 누적 세로 막대형을 했었잖아요. 아까 문제는 그냥 곧바로 올라간 거고, 지금은 겹치기나 이게 0으로 돼 있는 바람에 벌어진 것처럼 처리가 됐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좀 특이한 경우예요. 특이한 경우. 그 다음에 아쉬운 게 지금 여기에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내용이 설명이 안 돼 있어서 피벗 테이블은 뭐 지금까지 했던 대로만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 정렬도 특이하게 문제가 한번 나왔다라는 거죠. 정렬은 굳이 부분합 정렬 및 부분합에서 처리하면 될 거를 별도의 정렬 문제를 낸 걸 봐서는 좀 새로운 거를 출제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실제 이제 시험지를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좀 특이한 문제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 겹치하는 메뉴 있잖아요. 마지막에 방금 여기를 막 연구를 예예예 0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메뉴를 클릭해서 어디 붙여가요? 여기 이 막대 그래프 보이세요? 보라색이든 녹색이든 퍼런 거요?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바로 계열 겹치기가 떠요. 너비하고. 그러니까 더블 클릭이 안 되는 경우에는 컨트롤 1번이에요. 컨트롤 1번. 오른쪽 누르면 서식이에요. 서식. 예.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계열 하나만 선택했는데 계열 겹치기를 내가 바꾸면 그 계열만 바뀌는 게 아니라 통째로 다 바뀌는 거예요. 얘를 바꾸면 통째로 바뀐다고 이렇게. 예. 그리고 이거를 마우스를 이렇게 조절을 하셔도 되고 이 조절해서 0을 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0이라고 쓰고 뭐 엔터를 눌러도 되고, 다른 항목을 탭키 누르면 이제 다음 칸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0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탭키를 누르면 항목 간에 이동이 되니까 메뉴판에서는 숫자 쓰고 탭키 누르고 숫자 쓰고 탭키 누르고, 그리고 마무리하겠다 엔터 이러면 되는 거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